안녕하세요. 루시동물 메디컬 센터 외과과장 송교혁입니다. 반려동물이 중성화 수술을 했는데도 발정 증상을 보이거나 생리처럼 보이는 출혈을 보인다면 오늘 말씀드릴 단전난소 증후군이라는 질환이 원인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중성화 수술 이후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전난소 증후군은 말 그대로 중성화 수술 후에도 난소의 일부가 남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난소 조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면서 그 영향으로 발정 때 보이는 증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호자님은 이때 수술을 했는데 왜 그런 증상을 보이는 건지 종종 혼란스러워 하시기도 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난소 조직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특히 수술 중 난소 조직 주변 조직과 유착이 심했거나 지방이나 장기에 가려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경우, 출혈 등으로 수술 시야가 제한되었던 경우에 일부 조직이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두 가지 유형의 이소성 난소가 있습니다. 먼저 정상 위치에 난소가 있고 그 외 다른 위치에 난소 조직이 추가로 존재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수술 시 정상 위치의 난소만 제거하고 추가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난소를 놓치면 단전난소 증후군이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원래 위치에 있어야 할 난소는 없고 다른 곳에만 난소 조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매우 드물고 해부학적으로 변형된 케이스로 수술 중 발견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난소 조직에서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면 발정과 비슷한 증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는데요. 강아지의 외음부 부종이나 분비물, 예민해지는 모습 등이 나타날 수 있고 고양이는 크게 울거나 몸을 비비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변화가 단순 행동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의학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치료는 남아있는 난소 조직을 다시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술은 처음 중성화 수술보다 더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 수술로 인해 조직이 서로 붙어있는 유착이 생겼을 수도 있고 남아있는 난소 조직의 위치를 정확히 찾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남은 조직의 크기가 매우 작거나 지방이나 장기 사이에 숨어있는 경우도 있어 난이도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단전난소는 해부학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수술인 만큼 난이도가 높아 이런 케이스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충분한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의 완성도가 높을수록 아이의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음부에 출혈이 보인다면 의심해 볼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방광염으로 인한 혈뇨, 외음부 주변의 상처, 지렴 등의 염증성 질환에서도 출혈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출혈과 함께 발정 특유의 자세나 크게 우는 행동이 함께 보인다면 단전난소 증후군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중성화 이후 출혈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므로 출혈을 보인다면 정확한 확인을 위해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시순이는 길고양이 시절 TNR 과정에서 중성화 수술을 받았던 아이인데요. 당시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에게서 한쪽 난소가 너무 작아서 제거하지 못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후 시순이는 자주 울고 동거매의 뒷덜미를 지속적으로 무는 행동, 그리고 몸을 비비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자님께서는 이런 변화를 이상하게 여겨 타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진행했지만 난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는 점이 걱정되어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저희 병원으로 내원하였습니다. 복부 초음파 검사상에서는 우측 난소 위치에 잔존난소로 의심되는 낭종이 확인되었고 동시에 방광 좌측 부위에서도 또 다른 구조물이 발견되어 아궁 잔존 조직도 함께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밀 진단을 위해 CT 검사를 진행한 결과 우측 4번 위치에 오른쪽 난소로 보이는 조직이 실제로 확인되었고 자궁 조직의 일부가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순이는 잔존난소, 잔존자궁 조직 제거술을 진행하였습니다. 보호자님의 세심한 관찰과 빠른 판단이 시순이에게 적절한 치료로 이어졌고 더 큰 질환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이의 특이 증상이 지속된다면 단순한 행동 변화로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잔존난소 증후군은 드물게 발생하지만 해부학적인 이유로 완전한 예방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재수술은 그만큼 더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료가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